네. 첫 번째 키워드 한동훈 빼고 한동훈 대표를 빼고 누가 뭘 어떻게 했단 얘기야.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과 만찬. 네. 윤석열 대통령 내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누구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찬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 있다는 얘기죠.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로 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일 만찬은 약간 원내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아니어도 간사단을 좀 불러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래 국감도 앞두고 원내대표단 이렇게 불러서 좀 원내대표 원내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찬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죠. 윤 대통령 언제 했느냐. 지난달 24일에 만찬을 했었습니다. 누구와 만찬을 했느냐.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같이 만찬을 그때 했었죠. 그때는 신임 지도부를 초청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갔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요번에도 가는데 한동훈 대표는 요번에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윤주진 위원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가게 되고 한 대표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쌍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표결 단속 차원에서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와 또 이제 각 간사들, 상임위원장들, 왜냐하면 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네. 상임위의 간사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표를 세는 거예요.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게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서 원내대표랑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조금이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당내 의원이 있으면 밤샘 설득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네. 상당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이제 시기가 되게 미묘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독대 요청을 둘러싼 만찬이 매우 냉랭한 분위기로 흘러갔다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돼 있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사를 여는 것인데 사실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표결 앞두고 표결 단속도 안 하네? 한동훈 대표 부르는 게 좀 그러니까 만찬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불렀다면요. 네. 그럼 또 독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해도 논란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물론 평상시대로라면은 당 대표도 같이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독대하냐 마냐 또 여기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국감 앞두고 또 쌍특검 처리를 앞두고 부를 법하다. 근데 또 부르면 부른 대로 안 부르면 안 부른 대로 이래도 말 나오고 저래도 말 나오니 그냥 작게 소규모로 되는 사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씀처럼 앞에 국감도 있고요. 또 원내 이제 직접적으로 표 카운트를 해야 되는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원내 사람들을 부를 법하죠. 근데 너무 꽈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는 원내는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좀 미묘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왜? 윤한 관계 괜찮은 거야. 두 사람 관계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이 저변에 좀 이런 얘기가 좀 깔려있죠. 요즘엔. 근데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협의체랑 또 겹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불과 어제 그제 상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혹시 한 대표 패싱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었는데 한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치,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해결의 창구인 것이고요. 여야 의정 좀 출범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전달한 적이 없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한동훈 대표, 뭐 그렇게 사극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극식으로 해석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궁중암투. 궁중암투. 그렇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왕과 세자와 뭐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왕비. 이 여러 가지 궁중암투가 그걸 또 재밌게 하는데 그건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민생과 국정에 이런 궁중암투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의료 대란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정도 있고 말하는 의료 인력 저기 수를 추계를 다시 하겠다고 뭐 대통령이 다시 하고 한가해도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정을 만들어 놨으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이 사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정부가 할 역할들이 그런 추계위원회를 거기서 만들면 되잖아요. 왜 따로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사구분이 여전히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이게 굳이 꼬아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독대라는 어떤 그런 여당 대표 대통령의 사이에서의 이런 현상도 참 우습지만 무슨 대통령 여당 대표가 독대를 가지고 싸워요? 수시로 만나야지.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서 이 표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네. 학교 폭력은 봤어도 정치권 이런 괴롭힘은 처음 봐요. 거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한동훈 여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왕따. 학교로 따지면 학교 폭력에 준하는 지금 폭력을 휘두르는 정도 수준까지 오고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뭐 그 야당의 입장이지만 한동훈 대표 참 애잔하다. 좀 속된 말로 짠하다라고 네.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는 둘만의 관계고요.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제발 대통령께서 공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극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인즉슨 이거 궁중암투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내 눈에는 궁중암투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다른 뭐 학교 폭력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여의도에서 이런 뭐 괴롭힘 뭐 이른바 왕따는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주호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에요. 왕따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왕따 당할 뿐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독대 네. 요청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에 부르시는 거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서에 조금 오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단을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상견례 전에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서 공유된 이야기들을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네. 또다시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난국들,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여야 의정 협의체입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야당도 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네. 야당을 향한 그 협상의 그 과정도 조금 불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빨리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이 힘들어집니다.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윤석열 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대통령과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일치단결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면한 여권의 어려움은 뭐 여당만의 어려움도 아니고요. 용산 대통령실만의 어려움도 아니다. 손잡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넘어야 되는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빨리 좀 독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보는 게 뭐 보는 거 나는 좋다고 생각해. 다만 순서가 조금 더 좀 달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는 이유 국감도 있고요. 특검법도 통과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결국 부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지금 특검법이 왜 관건이냐? 8표 이탈된 특검법이 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지금 내부 단속에 지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거부권이 소용이 없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표결에 오는 거지만 8표면은 이건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또 독대를 하자라고 얘기한 면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어제 독재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독대를, 그러니까 따로 독대로 얘기할 사안이 있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김 여사 관련한 건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얘기, 결국 특검법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독대를 하자고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근데 아직 재표결, 특검법 재표결이 곧인데 아직 만날 김이 사실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대단히 네. 좀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대는 지금은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대통령이 요청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네. 이 국회 일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여권에는 저는 균열이 갔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보이냐면 일단 처음에 재표결을 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다시 올린다라고 재표결 이전에 국회 일정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비공개 의총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했죠. 시간도 통상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던 의원총회 시간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이 말인즉슨 필리버스터가 어떤 절차입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내 이름과 얼굴을 걸고 현직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아마 방어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명품백, 지금은 공천 개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규정은 어느 법이 의율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효가 6개월이에요. 10월 10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대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울추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기울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어느 시점에는 그게 어떻게 또 이 좌울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또다시 협량함을 보여주신 게 사실은 원내 사령탑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맞지만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게가 좀 달라요. 그런데 당신은 원내 사령탑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다시 그어준다? 이것이 과연 큰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게 다 국정 운영의 지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만찬에서 이게 원내 일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빼고 원내대표를 위시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원내 일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선을 그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친한계 대변인의 얘기를 또 전했죠. 지금은 우리가 만나자고 하지만 나중에는 만나자고 할 수도 있다. 말씀처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 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어제 기자들이 안 그래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실 걸로 보이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재요청한과 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네. 지금 독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의원님, 예. 한동훈 대표가 딱히 독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지금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특검법 다 처리하고 독대를 하면 또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독대는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의제를 갖고 독대를 하는 것처럼 그런 독대를 요청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인식하는 순간 네.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약간 나를 두고 조금 협박하나 위협하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겉으로는 이 독대 요청은 뭐 의료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민생 현안, 뭐 국민지원법 이런 것들을 갖고 정책적인 협의를 한다고 해도 네.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윤 대통령과 본인의 독대의 의제로 올리는 순간 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나 통과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은 이 관계의 문제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의견은 좁힐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보면. 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적 의제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거든요. 네. 문제는 불신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 윤 대통령대로 서로에게 지금 계속해서 불신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설사 이탈표가 나올지라도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처럼 당론을 가져가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의원들이 판단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원내 상황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책적으로 차이도 별로 없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사실상 뭐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불신이다. 서로 간에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의저에는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